이번에 10단원 직권의 변화하고 판구조론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433번은 뭐 쉽죠. 이거는 5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434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 대부분 이제 띠 형태로 판의 경계 부위에서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그렇죠. 긴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한다. 맞고,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은 지진도 자주 발생을 한다. 예, 지진, 화산대는 대체로 지진대랑 일치하는 게 맞는데, 지진대가 꼭 화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각 변동은 대서양에서는 여기가 대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하고 유럽 대륙 사이인데, 대서양은 이렇게 가운데에 뭐가 존재를 하냐면 중앙 해령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대서양에는 이 주변부에 뭐가 없냐면 수렴형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서양은 해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가 아니라 중앙부에서 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각 변동은 대서양 주변부보다는 중앙부가, 그리고 태평양은 주변부보다는 중앙부가 더, 태평양은 주변부가 활발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대서양 주변부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돼요. 그 다음에 435. 그림은 깊이 약 100km까지의 직권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A하고 B는 암석권에 해당이 되니까 A는 대륙을 포함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륙판. B는 해양판. 이렇게 되겠죠. 두께 100km의 암석권을 우리는 판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밀도는 대륙판보다는 해양판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해양판은 주로 밀도가 큰 현무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밀도가 커요. C에서는 멘틀 물질이 대류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일부 용용되어 있는 연약권이라고 불러주죠. 암석권은 A와 B가 합쳐진 한 개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36번. 그림 가나 다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를 나타냈다. 자, 모두 다 해양판이다 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해령, 얘는 보존형 경계에 해당하는 변환단층, 그 다음에 다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해양판이니까 해구.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해도 뭐가 만들어집니까?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가운데 쏙 들어간 V자 열곡이 발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변환단층대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도 아니고 하강부도 아니죠. 해령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 해구가 하강부. 다에서는 섭입대를 따라서 변환단층이 발달하는 게 아니죠. 변환단층은 보통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렇게 수직하게 발달하는 이 부분이 변환단층이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1번 해령은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2번 해령은 이런 식으로 발산이 되니까 이 가운데가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이 가운데가 단층이 일어나는 수평 이동 단층이 바로 변환단층이죠. 자, 그 다음에 437번 봅시다. 436은 그래서 1번이죠. 자, 판의 이동 방향과 경계를 나타냈대요. 자, A의 화산섬들, 저거 호상열도죠. 해구와 나란하게 분포한 지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해령과 해령 사이의 구간에 발달한 지형이다. A는 호상열도. 그 다음에 C는 방금 설명했죠. 선생님이 변환단층.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8. 그럼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보존형 경계 부근에 형성이 된다. 여기서 A가 호상열도잖아요. 호상열도는 보존형 경계가 아니라 수렴형 경계인 해구 근처에서 만들어져요. B의 중앙부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B가 뭐에 해당이 됩니까? 네, 해령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죠. A, B, C에서 모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439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40번 봅시다.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역은 여기가 바로 인도판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하고 유라시아 판하고 충돌해서 만들어진 A는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수렴형 경계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판하고 태평양 판하고 해서 충돌해서 만들어진 메리아나 해구예요. 해구. 여기도 수렴형 경계예요. 아,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변환 단층입니다. 그래서 A는 맞는데 C가 안 되죠. 기억은 안 되고 B에서는 그렇죠. 해구가 있으니까 화산 활동에 의한 호상 열도가 해구하고 나란하게 발달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맞아요. D에서는 해양판이 소멸을 하고 D는 나스카판인 해양판이 바로 어디로? 남아메리칸 판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수렴형 경계 페루 해구예요. 저기가 E에서는 해령이죠. 대서양 중앙 해령이니까 해양판이 바로 생성이 된다. 맞습니다. 그죠? 가끔 대륙판이 소멸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조심해요. 자, 그 다음에 441 그림은 어느 판의 경계에서 판의 이동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냈대요. 지금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고 가열되죠. 가열되면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이 부분은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뭐니까 장력이 작용하는 여기는 해령 같은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물은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을 나타낸다. 판 구조론에서 A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그렇죠. 이걸 마그마라고 생각을 해보면 솟아올라 굳어지면서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해령이죠. 이 실험으로 멘틀 대류의 원인은 판과 연약권의 밀도차 때문이다. 판과 연약권의 밀도차 때문이 아니라 연약권의 온도에 따른 밀도차예요. 온도에 따른 밀도차. 그래서 보통 열대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열된 이 부분이 저밀도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냉각된 요 상층 부분이 밀도가 고밀도가 되니까 이렇게 순환 과정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42번. 자, 그림은 어느 판의 경계를 나타냈는데 지금 해양 지각과 해양 지각,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해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찰대 이 부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바로 뭐가? 호상 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섭입 당한판 쪽에서 보통 호상 열도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A 부근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맞아요. B 부근에서는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이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 쪽으로 가야 진원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수록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진다. 거꾸로 나왔네요, 보기가. 그렇죠? 셋 다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3번 봅시다.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를 나타냈다. 지금 보면은 뭐가 뭘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되는 해구에 해당이 되고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얘는 습곡산맥에 해당이 됩니다.
가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맞고요. 가와 나에서는 둘 다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해서 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충돌형 경계,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한 경우를 충돌형 경계라고 하는데, 충돌형 경계에서는 주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됩니다. 그러면 444,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형성이 되는 지형은 일단은 양쪽으로 밀어주는 뭐 때문에요? 횡압력이 작용을 하니까 뭐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나에서 이러한 지형이 실제로 형성된 얘는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고, 이 히말라야 산맥은 아까 잠깐 설명했었지만 무슨 판하고 무슨 판이 충돌하는 거예요? 바로 유라시아 판하고, 유라시아 판과 인도 호주판,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죠. 인도 호주판의 충돌로 인해서, 둘 다 대륙판이거든요.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세 개의 지붕이 되는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45번. 얘는 5번이고요. 4번, 5번 두 개입니다. 둘 다 발산형 경계죠. 그 다음에 446번. 다음은 어느 판의 경계인데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고 대륙 지각이 벌어지고 있죠. 대륙 지각에 있는 발산형 경계를 뭐라고 불러준다? 열곡대라고 불러줍니다.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 열곡대와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대표적인 저 열곡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A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아니라 상승부죠. 열곡대는 바로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니까 지형의 고도는 가운데가 쏙 들어갔단 말이야. A에서 B로 갈수록 이렇게 경사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A에서 B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맞고요.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이 변환 단층이지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보존형 경계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7. 그림은 어느 해양에서 발달한 판의 경계,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해령이네요. 해양에서 발달했으니까. 그러면은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돼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많아지게 되니까 B가 A보다 많다. 맞고요. A에서는 그렇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져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부에서는 A와 같은 세계에서 제일 긴 화산이죠. 대서양 중앙 해령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8. 그림은 어느 판의 경계 부근에서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거래요. 자, 보시면 여기도 해령이 있고 여기도 해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이동 방향이 반대니까 이 B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B에 발달한 게 바로 뭐예요? 여기가 변환단층이에요. 여기가 바로 변환단층에 해당이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동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 A하고 B도 서로 이동 방향이 같죠. 그러면 A에서는 화산 활동이 아니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화산 활동 자체가 변환단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B에서는 대신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변환단층에서는 주로 진화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변환단층이 아니라 B만 변환단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9. B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지만 A와 C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 즉 B 부근인 변환단층에서는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여서 두 판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어긋나는 과정에서 바로 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생성이나 소멸은 없더라도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50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판의 분포와 이동 방향. 여기가 일본이 바로 호상 열도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일본 해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해에 해당이 되는데 태평양 판은 기역에 있는 유라시아 판에 해당이 되죠. 여기가 유라시아 판보다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섭입을 했겠죠. 틀렸고 A와 B 사이에 일본 열도가 바로 호상 열도가 맞습니다. B에서 A로 갈수록 섭입당한 판 쪽에 여기 마찰대인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깊어지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면서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나오네. 진원의 깊이가 얕아진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B에서 A로 갈수록은 깊어지니까 A에서 B로 갈수록은 얕아져야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51번. 자, 그림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A, B, C로 구분을 했는데요. 겹치는 영역이 기역, 니은, 디귿이래요. 근데 지금 나온 A, B, C를 보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고요. 멘틀 대륙과 하강호라고 습곡산맥이 발달하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는 거는 섭이병 경계죠. 섭이병.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은 안 되고 섭이병, 해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역의 판 경계에서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게 이동을 하는 거는 변환단층인데 이 셋 다 지금 뭐예요?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기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안데스 산맥에서는 그렇죠. 안데스 산맥은 습곡 산맥이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화산 지진, 멘틀 대륙 하강도 지진, 습곡 산맥이 만들어져도 지진 다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52. 자, 그림은 두 해양판 AB가 경계를 이루는 어느 해양에서 진안과 화산의 분포를 나타냈어요. 일단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섭입당한 판 쪽에서 일어나요. 섭입당한 판에서 화산하고 지진이 다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섭입한 판, 여기가 섭입당한 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판의 밀도는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야 돼요.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는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양지각의 연령은 여기는 오래된 해양지각이 여기서 소멸이 되는 해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해령이 있을 거고 여기서 쭉 만들어진 해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소멸 더 직전이죠. 그러니까 기역의 해양지각의 나이가 니은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건 맞고요. 화산섬은 멘틀 대륙의 상승부가 아니라 하강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죠. 자, 그 다음에 453번 봅시다. 453.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판의 이동 방향과 경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으로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 B 같은 경우에는 두 판의 이동 방향이 어긋나는 변환단층, 그러니까 고전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는 해양판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얘는 대륙판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해양판하고 여기가 대륙판하고 충돌하는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해구와 같은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어요. A, B, C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변환단층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안 돼요. C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합니다.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자, A에서는 발산형 경계 해령에서는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고 C는 해구인 섭입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죠. 그 다음에 454.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안데스 산맥에서는 화산활동이 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충돌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요. 충돌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스폭산맥이고,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이 경우에는 서비병 경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서비병 경계에서 만들어지면 그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가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둘 다 수렴형 경계지만 하나는 충돌형이고 하나는 서비병이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455. 그림은 남아메리카 대륙 주변에서 판의 분포와 경계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안데스 산맥이에요. A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가 해구면 여기를 따라서 남아메리카 대륙을 따라서 안데스 산맥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A가 네팔 페루 해구예요. 여기가 네팔이 아니라 칠레 페루 해구. A에서는 나즈카 판과 남아메리카 판이 경계를 이루죠. 이쪽이 나즈카 판이고요. 여기가 남아메리카 판이에요. 그러니까 나즈카 판이 해양판인데 남아메리카 판 아래로 섭입하는 겁니다. A 부근의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동쪽이죠.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대륙판 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섭입 당한판 쪽에서 화산도 지진도 일어나는 거예요. 대서양 중앙부는 주변부보다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그렇죠? 중앙부에 뭐가 존재해요? 중앙 해령이 존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6. 화산 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대기로 다량의 화산재가 방출이 되고, 화산가스는 뭐를 내리게 해서, 화산가스 안에는요, 이게 이산화황 같은 황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빗물에 녹아서 바로 산성비가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산성비가 맞아요. 식물의 생장을 방해한다. 용암은 산불이나 산사태를 일으키고 과옥과 도로를 파괴하기도 한다. 화산재에 의해서 지구 기온 일시적으로 하강합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해서 지구 기온이 한 1, 2년간은 내려가요.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용암에 대한 피해 지역이 산성비에 의한 피해 지역보다는 좁죠. 용암은 화산 근처에만 나오지만 이산화황 같은 화산 가스는 전체적으로 아주 넓은 지역에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산 가스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57. 화산 활동은 화산 주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화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용암대지에서 용암대지가 바로 뭐가 돼요? 비옥한 토양이 돼요. 비옥한 토양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때 좋은 토양이 될 수도 있고요. 무기물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화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나오잖아요. 온천으로 인해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지열 발전 또는 뭐 지역 난방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458은 5번입니다.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459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2000년 이후 발생한 지진을 진원의 깊이에 따라 구분해서 나타낸 거래요. A하고 B하고 C는 판이래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 해양판이고 얘도 해양판, 이건 태평양판이고, 태평양판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나즈카판이고, A 필리핀판. 자, 셋 다 해양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양판하고 만나서 만들어지는 해구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해구에 해당이 돼요. B하고 C의 경계는, 그쵸,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대서양, 중앙,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진앙의 분포는 대체로 판의 경계를 따라서 나타난다. 예, 맞고요. 진원의 평균 깊이는 A와 B의 경계가 B와 C의 경계보다, 그쵸? 이 해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해구 같은 경우에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쵸?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60번. 자, 그림은 어느 해양에서 판의 경계에 기역과 니은 부근에 지진 발생 지역과 화산 활동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서로 다른 판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해령하고 해구 중 하나인데 얘는 이제 판의 경계에서 발생을 딱 하는 걸로 봐서 얘는 해령에 해당이 될 거고,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지금 섭입을 하고 있으니까 해구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부근에서는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열곡대가 아니라 만약에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호상 열도가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상 열도죠. 그 다음에 진원의 평균 깊이는 당연히 기역 부근이 니은 부근보다는 더 깊습니다. 판 B를 이루는 지각의 연령은, 그럼 여기서부터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판 B를 이루는 지각의 연령은 기역 부근이 니은 부근보다는 더 많죠. 왜 그러냐면 새로 생성된 해양판, 오래된 해양판, 그래서 여기서 해구에서 어떻게 돼요? 소멸,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많다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61번. 그린 가와 나는 각각 히말라야 산맥과 안데스 산맥의 위치와 판의 경계를 나타냈어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충돌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섭입형 경계에 발달하는 뭐에 해당이 돼요? 스콕 산맥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판의 밀도 차는 가가 나보다는 더 작죠. 둘이 비슷한 대륙판끼리 충돌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는 멘틀들이 어차피 둘 다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둘 다 하강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스콕 산맥 부근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경우는 섭입형 경계에 있는 안데스 산맥의 왼쪽에서도 활발하지만 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충돌형 경계에서는 거의 화산 활동이 발생을 하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